동선생님 이거 줌만 조금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자, 시간이 되었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슨 시간입니까? 학교폭력 예방교육인데 우리 대면식 했습니까? 2, 3학년이랑 1학년? 안 됐죠? 오늘 공식적으로 1학년하고 2, 3학년 같이 보는 날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1학년은 2, 3학년들한테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2, 3학년들은 1학년들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시작하고 갑시다. 박수! 조용, 이제 조용. 자, 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여러분만 알아서 될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 뒤에 있는 카메라로 유튜브 생중계로 지금 학부모님들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네. 좋아하네. 자, 우리 마지막 교시고 집에 일찍 가려면 빨리 끝나야 되죠. 그죠? 집중해서 떠들지 않고 빨리 듣고 우리 해야 될 말 빨리 전달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시작합니다. 자, 먼저 선생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3학년 현재 체육교사고 올해 인왕중학교 생활체육부장을 맡고 있는 공승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됐어. 잘했어. 자, 작년에는 생활안전부장을 맡았고 선생님은 4층 생활체육부실에 있습니다. 선생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선생님이 테니스를 제일 좋아해서 테니스 사진을 가져왔고 올해 3학년들은 체육 시간에 1년 동안 재밌게 선생님하고 테니스를 배우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이버 가서 인왕중학교란 단어를 치면 이런 게 나와요. 네이버에. 조용 좀 해봐. 조용 해봐. 작년에 남긴 글인데 이번에 인왕중과는 예비 중1입니다. 얘가 걱정이 엄청 됐나 봐요. 그죠? 인왕중학교 일진천국이라는데 정말인가요? 자, 내신 준비 따로 합니까? 염색 가능한 거 이렇게 줬는데 연도를 보니까 작년 초에 나왔고 대답한 친구가 08년생이 대답을 했는데 이게 본인 알고 있죠?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은데 08이에요. 답변해드리자면 있긴 있습니다. 뭐가 있다는 거야? 일진이 있다 그러고 3번 염색 가능하다. 귀걸이 착용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 것도 있는데 파란색 염색 됩니까? 선배님들 보기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인왕중은 진짜 선후배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생각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학교를 입학할 때 가장 큰 걱정이 뭐였어요? 일진입니다. 일진. 그죠? 아직도 우리 학교 이미지가 그런 것 같은데 우리 학교 일진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선생님이 어떻게든 찾아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염색은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다 됩니다. 알겠죠? 쓸데없는 선배 노릇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듣습니다. 학교 폭력이 뭔지 정의를 알려줍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읽을게요.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적인,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하나씩 살펴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의 학생을 대상입니다. 이 학교폭력법에서 얘기하는 학생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해당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당이 되고 학교 내외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누가 혼내고 심부름시키고 학폭이고 밖을 지나가는데 모르는 어른이 와서 나한테 성희롱을 했다. 아니면 치고 지나갔다. 다 학폭 대상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성폭력의 선생님이 빨간색을 해놨는데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즉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다 포함해서 성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되면 선생님들은 어떤 의무가 있냐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실제 작년에도 신고 많이 했습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따돌림이 있는데 요즘은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사이버로 이루어지는 거. 자, 이런 게 있다. 근데 아무튼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한 문장으로 나타내 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합니다. 학교 폭력은 학생을 괴롭히는 모든 행위입니다. 모든 행위. 알겠죠? 선생님 이건 돼요?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오늘도 아까 어떤 학생이 와서 선생님 얘가 저 놀리는데 이거 학폭이에요. 뭐 학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해됩니까? 앞으로 선생님 이게 학폭이에요. 이게 학폭이에요. 이딴 게 학폭이에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다른 친구를 괴롭게 하면 다 학폭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에 병원 가는 사람. 몇 명 없네. 그러면 병원에 가지 않는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자, 이제 김범수 노래 중에 지나간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여기도 있죠. 그죠? 감기가 언젠가 낫듯이 열이 나면 언젠가 식듯이. 자, 요거 믿고 안 가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요거 먼저 아는 사람. 문어라고? 자, 요거는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사람이 살면서 병원에 갔는데 진찰을 받았는데 얘가 보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암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 뒤에 승환아 조용히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기라면은 항암 치료로 해결될 수도 있고 방사선 치료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죠.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 치료하러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암이 발견되면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암이기 때문이고 암에 걸리면 반드시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죠? 선생님 생각에는 학교 폭력이 우리 학창 시절의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모든 선생님들은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반드시 없앱니다. 알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을 먼저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다 봤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엔 조금 수위가 높은 것 같던데 아무튼 여기 나오는 문동은이 20년 동안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죠? 그리고 복수를 완벽하게 해내는데 여기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다. 그죠? 학폭을 당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 누구냐면은 자 이명박 대통령이 계실 때 우리나라 2인자였던 이재호 장관이란 분인데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최근에 학폭 논란이 이슈가 되면서 이재호 장관 이제 80 다 되신 노인인데 아들이 선생님 나이쯤 되나 봐요. 늦게 놓으셔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한테 가서 했던 말이 아버지 혹시 저 고등학교 때 이틀 동안 학교 안 간 거 기억하시냐고 하니까 이재호 장관이 기억난다. 그때 나한테 혼나지 않았느냐. 근데 아들이 지금에 와서 고백하는 게 그때 저 학폭을 당해서 무서워서 못 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알게 되셨고 또 이렇게 학폭 당한 사람은 길 가다가 조금이라도 누가 언성이 높아지고 하면은 바로 쫀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때까지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재호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전 장관입니다. 80 다 되신 분인데 친구분들 동창회를 하는데 유독 한 명만 안 부른다는 거예요. 80이 다 됐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걔가 중학교 때 우리 너무 많이 때리지 않았느냐. 그럼 60년, 70년이 됐는데도 잊혀집니까? 안 잊혀집니까? 안 잊혀집니다. 그래서 이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작년에도 설명한 건데 요거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선생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깻잎 논쟁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유사로는 이제 새우 까주는 거 아니면 롱패딩 논쟁 알죠? 그죠?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랑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여사친에게 깻잎을 떼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자, 한가인 씨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했고, 자, 유키즈 온 더 블락에 뇌과학자분이 나오셔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운명적으로 붙어있던 깻잎을 한 장은 그분이 드시고 한 장은 내가 먹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백종원 씨는 어떤 말을 했냐면 방송에서 깻잎 한 사람이 2장 먹으면 아까워서 그런 건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소유준 씨한테 엄청 혼난 적이 있는데 결론을 선생님이 내줄게요. 이 얘기하는 결론을 다른 이성에게 깻잎을 떼어주지 말자. 요거는 노사연 씨가 한 얘기고 옆에 이제 이무송 씨랑 이게 남편분이에요. 진행자 이승기 씨 표정을 보면 황당하게 느끼는데 선생님은 요 말이 맞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쌤 이게 학폭이에요 아니에요는 피해자 중심입니다. 알겠습니까? 당한 사람이 학폭이고 힘들었다 너무 괴로웠다 하면 학폭입니다. 알겠습니까? 깻잎을 떼주는데 옆에 여사친이 내 여자친구 기분 나빴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를 반드시 알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학교에 A라는 친구하고 B 친구가 있는데 A 친구가 B 친구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안 조사를 합니다. 학부모님들께도 알립니다. 자, 선생님들이 결국은 어떤 걸 하시게 되냐면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라는 걸 열어요. 무조건 열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이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상담 전문 선생님, 학부모위원들, 여러분들의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는 회의인데 여기서 뭘 결정하냐면 딱 한 가지를 결정합니다. 이 사안을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할 거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는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 즉 학폭 보낼 거냐를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궁금합니까? 가면 어떻게 될까는 그 다음 문제고 뭐가 궁금합니까? 그렇지, 기준이지, 그지? 선생님 마음대로 쟤 걸렸네, 얘가 걸렸습니다, 얘 평소에 이뤄냅니다, 학폭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잘 들어 놓으세요. 지금부터 학폭과는 기준을 알려줍니다. 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즉 학폭과는 기준이 뭐냐, 5가지가 있는데 잘 들어 놓으세요.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피해 관련 학생, 즉 피해당한 학생이 사과도 받고 뭐하고 막 여러 가지를 거친 다음에 전담기구 회의 직전에 선생님들에게 어떤 의견을 줬냐면 우리 가정은 학폭 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만약에 서로 싸웠다. 서로 싸웠으면 쌍방이죠, 그죠? 누가 가해인지 피해인지 불분명하면 두 가정 다 학폭 가기를 원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적으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께도 말씀드리면 누가 될지 모르면 여기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감정 통제도 잘 못할 수 있고 자라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사과를 제대로 하고 피해 관련 학생이 마음이 풀려서 학폭 가기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어머님들한테 어머님 저기 전화 드려가지고 좀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는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딱 얘기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예전에 선생님들이 어머님 저쪽 어머님이랑 통화하시는 게 좋겠어요 말씀드려서 어떤 말을 많이 들었냐면 학교가 자꾸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 학폭 보내기 싫으니까 선생님이 화해시키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선생님은 절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발생하면 피해 관련 학생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안 가기를 원했는데 그래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밑에 4가지를 가르쳐 줄 건데 여기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무조건 학폭 갑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됩니다. 피해 관련 학생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체 정신적으로 2주 이상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진단서를 만약 제출했어요. 그러면 학폭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근데 내고 마음이 바뀌었어. 용서해줄까? 그래도 갑니다. 알겠습니까? 한 번 내면 끝입니다.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학폭을 당하지 않았으면 병원에 갈 일도 없고 수술할 일도 없고 정신병원 갈 일도 없는데 지금 갑자기 그 비용들이 발생했죠, 그죠? 요걸 가해 학생 측에서 반드시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그 약속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이지 않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잠깐 둘이 열받아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계속 괴롭힌 거야. 한 달, 2달 동안. 이러면은 무조건 갑니다. 알겠습니까? 마지막, 보복행위가 아니어야 된다. 한 번 괴롭혔지만 괴롭힌 이유가 너 선생님한테 꼰질렀지 이래서 괴롭혔다. 걔는 바로 학폭 갑니다. 이해됩니까?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선생님이 3부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목격자들이 있죠, 그죠? 이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먼저 가해 관련 학생들. 자, 요 말이 뭔지 압니까? 선생님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엄마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지인지조라는 말이 있다. 요 말이 아는 사람, 뜻 아는 사람 있네? 맞습니다. 지인생 지가 조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폭하는 가해자는 지인생을 지가 조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지인지조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좀 보여줄게요. 너무 많아서 가장 최근 것들만 모았습니다. 선생님이 체육교사이기 때문에 일단 운동선수를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 다 알죠, 그죠? 우리나라 국가대표였고 어머님도 국가대표였고 훌륭한 뭐 지도자상, 학부모상도 받으신 집안에서 알고 봤더니 학폭 가해자였다. 현재 국가대표 다 반납됐고 어머님 표창 받은 것도 다 반납됐고 그런 상황인 거 아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세계 1위 했던 또 우리나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죠?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김다영이라는 사람이 스턴트 액션 배우였나? 그죠? 근데 이제 학폭 논란이 불거지면서 넷플릭스 축제도 다 취소하고 공개 사과했던 일이 있습니다. 황영우 압니까? 불타는 트롯이라는 프로에 나와서 첫 주부터 계속 1위를 달렸는데 학폭 논란이 터지고 사과했지만 대중들 마음은 식지 않고 결국은 하차. 그죠?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여기 우리 맨몸 운동 동아리 손 들어봅니다. 맨몸 운동 동아리. 다 알죠? 누군지 압니까? 지기TV의 이제 유튜버 지기TV인데 이분도 처음에는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됐다가 알고 봤더니 학폭 논란으로 이제 근데 또 굉장히 심하면 이 사람이랑은 정도가 너무 심하던데 뭐 아무튼 그리고 요 얘기를 잠깐 선생님이 해주려고 하는데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우리나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이분이 임명이 됐습니다. 2023년 그러니까 올해 2월 24일. 그런데 그 다음 날인 2월 25일 날 옷을 벗었습니다. 자, 2017년 정순신 씨인데 정순신 씨의 고1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8개월 동안 동급생을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괴롭혔냐면 이 학교는 강원도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각자 원하는 신문을 읽고 뭐 토론하는 이렇게 시간이 있어요. 근데 친구가 경향신문을 보니까 빨갱이 새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8개월 동안 그리고 지나가면서 얘만 보이면 개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왜 인간이 밥 먹는 곳에 네가 오냐. 구제역 걸리기 전에 꺼져라. 자,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요 내용들 여러분들 쓴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요래 가지고 어떻게 된지 압니까? 물리적 폭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언어폭력으로 8개월 동안 동급생을 괴롭혔는데 그리고 얘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빠가 검사였어요. 당시에 우리 아빠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판사가 치면 재판에서 무조건 이긴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신고하더라도 별 문제 생기지 않는다는 걸 강조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건 왜 지나치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검사는 다 뇌물받고 하는 직업이다. 이런 얘기까지 다 종합을 했는데 피해 학생이 극심한 불안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합니다. 여기까지 이르니까 이제 소문이 났겠죠. 그죠? 소문 나서 너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 학폭이었고 그래서 학폭이 열렸고 강제 전학이 결정됩니다. 여러 가지 여기서 설명할 게 더 많은데 골자만 설명을 하면 학부모님은 특별교육을 이례적으로 10시간 조치를 받으셨어요. 왜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하냐면 선생님이 작년에 많은 일을 해봤지만 10시간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학부모님이 보통 5시간 이렇게 교육받으신 거 나오는데 왜 이렇게 10시간 조치가 나왔냐면 학폭위 과정에서 일단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 마찬가지, 학부모 마찬가지. 그래서 학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건 물리적 폭행, 그러니까 때려 팬 것도 아니고 언어적으로 그냥 말한 거니까 맥락도 살펴봐야 한다. 개돼지의 맥락이 있습니까? 지나가면서 애 얘기하는데 꺼져라고 하는데 그래서 소송도 걸고 막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강제 전학 조치되었고 당시 선생님들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그 가해 학생의 선도를 위해서 좋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학부모가 방해했다. 학부모가 2차 가해를 계속 취했다. 왜 2차 가해냐면 피해받은 학생이 용기 내서 신고하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뭐 잘못한지 모르겠다. 때린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2차 가해가 됩니다.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피해 학생은 병원 다니고 극단적 선택 시도를 하고 이 정순신 씨 아들은 서울대학교에 입학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은 뭐 그런데 그래서 요번에 생긴 게 어떤 거냐? 정순신 씨는 요 일로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아들을 향해서 대자보가 붙습니다. 대학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학폭을 저지를 당시는 재밌고 호기심에 내가 힘 좀 세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반드시 가해 학생 여러분들은 대가를 치른다. 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피해받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증거를 다 남기기 바랍니다. 요즘은 증거 남기기가 쉽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민준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캡처도 되고 녹음도 되고 촬영도 되고 하여튼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가만히 있지 마세요. 알겠죠? 이 한 사람이 한 사람 인생을 망칠 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절대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진아 알겠어? 자, 미리 얘기합니다. 혼자 해결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혼자 빠져나오려고 바둥거리지 말고 반드시 신고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미 신고 들어와서 선생님이 해결하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하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사건이 하나 생기면 본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근데 그 본 친구들이 가만히 있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관자 역할을 하지 말고 반드시 목격자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선생님도 어릴 때 그랬지만 얘가 얘 괴롭히는 걸 봤어. 저걸 선생님한테 일러주고 싶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단 선생님이 못 믿어. 그죠? 잘 해결 안 해줄 것 같아. 선생님한테 제가 잠깐 혼나고 방과 후에 내가 또 걔네한테 끌려갈 것 같아.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선생님이 약속을 하겠습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여러분들 학폭 관련 일이 생기면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알겠습니까? 끝까지 해결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걱정이 있냐면 내가 신고하러 나가는 걸 봐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뭘 만들어 놨냐면 카카오 채널 선생님 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용기 있으면 담임선생님한테 바로 전화를 드려도 되고 생활체육부실 찾아와도 되는데 도저히 그 용기가 안 난다. 근데 신고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카카오톡에 가서 저기 돋보기 모양 가서 선생님 이름 3글자를 칩니다. 치면은 이렇게 채널이 나오거든요. 요 채널에 가서 선생님에게 말을 걸면 되겠습니다. 실제 작년에 요 채널에서 신고하고 해결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봐놨다가 꼭 신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 목격자의 신원은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일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2가지 방을 만들었는데 이제 끝무렵으로 달려가는데 인왕중학교 생활체육부 학생 알림톡이 있고 학부모 알림톡이 있어요. 작년에도 운영했는데 선생님이 요 PPT를 만들 당시에 학부모 알림톡에 200명이 넘는 분이 와주셨어요. 요거는 학부모님들은 들어오셔도 되고 안 들어오셔도 되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요 보세요. 지금 291명이죠. 학생들. 선생님이 문자를 2번이나 보내고 담임 선생님께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도 아직도 80명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사이에 반드시 들어오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투지폰인데요. 이런 친구가 있죠. 근데 투지폰인 친구들은 왜 투지폰이냐면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하고 아이 교육 차원에서 합의가 된 거라 선생님이 무조건 뭐 스마트폰 사서 들어와야 되면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들어와서 선생님이 보내주는 교육 자료나 여러 가지 공지사항을 빠짐없이 보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은 PC 카톡을 깐다거나 혹은 부모님이 여기 들어오셔도 됩니다. 요 둘 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실명만 사용하고 절대 잡담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게 왜 실명인지는 3학년들 알죠? 작년 실명 아니었다가 뭐 하도 시끄러워서 그죠? 자,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학폭이다, 이러면 니네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요 드라마 본 사람 선생님도 내리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도 딸이랑 아들이랑 재밌게 봤는데 간략하게 줄거리를 설명해주면 전도연 씨가 있고 이분은 반찬가게 사장님이에요. 그죠? 저 옆에 정경호 씨는 말 그대로 인기 인간 강사인데 별명이 1조 원을 움직이는 남자다. 수학 강사 제일 잘 나가는. 지금으로 치면 현우진 정도 되겠죠. 그죠? 현우진 압니까? 선생님 때로 치면은 됐고요. 자, 넘어가고. 자, 15개 요 어딘지 압니까?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이거는 주제랑 관계없는데 자랑스러워서 넣었고 선생님도 한번 아들이랑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서 많이 이제 인증샷도 찍어보고 놀기를 바라는데 요 드라마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요 1조 원대 남자 그러니까 엄청 부자예요. 이 사람이 요 반찬 가게 사장님을 어쩌다가 만나게 됐는데 어쩌게 연이 닿았는데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해. 모자 쓰고 이분 딸 아이를 개인 과외하려고 막 가고 그리고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고 무리한 행동을 하고 없던 시간 내고 이렇게 막 행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8살짜리 우리 아들도 알던데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이 최치열 씨가 왜 그랬습니까? 좋아해서. 좋아하면은 막 자꾸 이상한 행동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 해주고 싶냐면 친구랑 잘 지내고 싶고 내가 선생님이랑 잘 지내고 싶고 우리 엄마 아빠랑 잘 지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기를 바랍니다. 앞에 하지 말라는 거 다 하지 말고 이런 말이 있어요. 좋아하면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를 싫어하면 다 보기 싫어. 다 보기 싫기 때문에 조금만 나한테 스치면 스쳐도 너 나한테 터치했다. 제가 나 때렸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반대로 이 친구가 날 좋아하면 내가 무슨 장난을 치든 무슨 얘기해도 넘어가죠. 그죠? 인간관계가 다 똑같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친구가 날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날 좋아할까? 요거를 연구하면서 중학교 3년 동안 잘 보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회사를 들어가면 제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것처럼. 그래서 중학교 3년 동안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가 잘 될지 연구해보고 노력하는 인왕중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